안녕하세요. 시루 엄마입니다. 오늘은 삽살개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삽살개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살개에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백삽살이, 황삽살이, 청삽살이, 고동색 삽살이, 바둑이 삽살이가 있는데요. 시루는 고동색 삽살이입니다. 드물게 나오는 색인데요. 일명 초코삽으로 불리웁니다. 아기 때는 이렇게 진한 고동색이었다가 자라면서 색이 옅어졌어요. 털색의 변화가 참 재미있는 것도 삽살개들의 특징입니다. 청삽살이는 검은색 삽살개를 말하는데요. 같은 검은색이어도 몸 전체가 검정인 올블랙, 얼굴이나 다리가 희거나 노란색인 블랙탄이 있고 블랙탄 안에서도 모색이 진하거나 옅은 정도의 차이가 있답니다. 황삽살이 고동색 삽살이 안에서도 옅고 짙음의 차이가 있어요. 모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장모삽살개 중에도 털이 길고 곧은 직모삽살개가 있고 시루처럼 털이 곱슬거리는 파상모도 있습니다. 시루는 털 관리가 조금 힘든 편이에요. 얇고 곱슬거리기 때문에 정말 잘 엉킵니다. 대신 털 빠짐이 조금은 덜해요. 털들이 뭉쳐서 속에서 엉키는 편이라 우수수 빠지는 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모삽살개가 있죠. 단모삽살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참 궁금해요. 삽살개 털 속에 숨겨져 있는 눈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귀신을 본다, 귀신을 쫓는다 라고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연한 갈색, 노란색 눈도 있고 드물게 옥색 눈도 있어요. 시루의 눈을 보여드릴게요. 시루의 눈은 보기 드문 옥색을 띠고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와 어두운 곳에서 눈이 다르게 보여요. 코와 입술색도 연하고 눈동자도 연하고 털은 고동색인데 이렇게 베이지 톤이 된 흔하지 않은 삽살개예요. 삽살개는 중형견에 속하지만 크기가 다양한 편이에요. 20kg대부터 40kg대까지 있는데요. 중형견보다는 중대형견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시루는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몸이 마르고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몸무게는 30kg 정도입니다. 다리가 정말 길죠? 시루랑 많이 닮은 백삽살이 루키인데요. 둘이 몸매도 몸무게도 비슷해요. 시루랑 루키가 아마 삽살개 중 제일 큰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라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시루가 저희 집에 온 게 2개월쯤이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어요. 몸의 크기는 정말 빨리 자라는데 몸의 균형이 완성된 느낌은 2살이 지나서였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삽살개 3마리면 호랑이도 잡는다 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불사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지에서 경비견으로 삽살개들을 키우고 있는데 순찰을 돌고 멧돼지도 쫓고 이런 역할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그러나 가정견으로서의 시루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상시나 도둑이 들었다던가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루가 아니라 보호자인 저희가 시루를 잘 지키고 있어요. 흔히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같은 토종견이 야생성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들의 뿌리가 늑대와 아주 가깝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야생성보다는 자립 생존력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성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상태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칫 토종견들이 반려견으로 부적합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성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립 생존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본 삽살개들은 일단 동체 시력이 좋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데도 움직이는 동물을 정말 잘 보는 편이고 민첩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엄청 잘 잡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시골 허허벌판에 풀어준 적이 있는데요. 고라니를 쫓아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인이 아무리 콜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쫓는 본능만이 발동하니까요. 또 달리기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견종 중 보더콜리나 하운드를 제외하고는 다 달리기로는 시루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짜 민첩해요. 그래서 반려견 운동장 외에는 풀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라니 쫓다가 큰일 날까봐요. 동네 산책 시에도 고양이를 보면 정말 모든 사고가 멈추는 것 같아 보여요. 최근에는 숲을 속 고양이를 보고 뛰어들어서 전봇대에 머리를 정말 세게 부딪혀서 목에 무리가 와 한동안 약을 먹고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루의 남자 보호자가 산책을 리드할 때와 여자 보호자가 산책을 리드할 때는 다른 리드줄을 사용합니다. 고양이가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다칠 수 있거든요. 사고가 정지해버리기 때문에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럴 때 통제할 수 있는 리드줄을 2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는 젠틀리더라고 하는 머즐 컨트롤 리드줄인데요. 젠틀리더는 강아지들에게 예민한 부분인 머즐을 컨트롤해서 특별한 상황에 보호자의 리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또 하나는 앞섬 방지 기능이 있는 하네스입니다. 가슴 앞쪽에 고리가 있어서 앞에 리드줄을 걸고 다니면 보호자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줍니다. 이 2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데 정말 효과가 대단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민감한 편입니다. 자신의 집,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고 해요. 이건 성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집에 손님이 많이 왔던 편이고 사람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집을 지키려는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의아했는데, 이는 현관문으로 친근하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 베란다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은 침입자로 인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베란다 전방 2m 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섭게 짖는 걸 보고 알았죠. 케이블 설치하시는 분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게 짖던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 지키려는 성향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삽살개의 충성심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밖에서 보호자 중 한 명이 사라졌을 때 시루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시루는 특히 밖에 나가서 가족 중 한 명이 멀어지거나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한 명 한 명 확인하면서 걷느라 산책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멀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가 본 시루는 적당한 수준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트리버처럼 사람이 좋아서 처음 봐도 애교를 부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고 지나가다 누가 만져도 무서워할지언정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외부의 자극에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집에 아이들이 많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과 강아지들을 만나게 하는 등 사회화를 위해 힘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루가 2살이 넘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요. 반가운 나머지 시루야 하고 크게 부르시면서 머리 쪽을 강하게 흔들면서 만지셨더니 처음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개를 확 뒤로 빼면서 강아지의 언어로 하지마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시루가 그냥 참았던 거예요.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 인사 없이 고음을 동반한 머리 터치는 강아지 입장에서 정말 무례하고 선을 넘는 행동인 게 사실입니다. 아니, 날 언제 봤다고 내 머리를 잡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시루가 잘 넘긴다고 생각해 그냥 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싫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중요한 건 견주가 자기 강아지의 표정과 강아지의 행동을 빠르게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 강아지는 이런 걸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막아줘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견주의 허락 아래 되도록이면 앉아서 손을 먼저 아래로 살짝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게 좋은 인사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강아지와 놀 기회를 많이 주세요. 강아지마다 성향이 다르고 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루는 다행히 가까운 곳에 반려견 동반 쇼핑몰도 있고 운동장들도 있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편인데요.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편이라 다른 개들이 먼저 짖거나 심지어 문 적도 있는데 덤덤했습니다. 그러다가 2살이 넘어가니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시루를 보면 무조건 짖고 보는 애들을 참아왔던 건지 먼저 저리가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견주가 내 강아지는 어떤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재빠르게 파악해 산책 시에 사이를 가로막는 등 빠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삽살개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시루도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먹을 만큼만 먹고 멈춥니다. 과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간식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어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신중한 편인 성격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수로 식탁 위에 고기를 먹다가 급한 일이 생겨 그대로 두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다녀와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주인의 식탁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식욕을 제어하는 능력이 강한 것으로 보아 식탐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하는 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동그라미 만들어서 속에 코 집어넣기, 돌기 이런 묘기들이요. 손주기, 안기 정도는 쉽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학습적인 것은 보더콜리나 리트리버 등의 강아지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요. 다른 쪽으로 정말 비상해요. 주인의 눈치를 봐서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심리 변화에 민감하며 자신의 집 주변 길을 찾는 능력 등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삽살개 보호자님들이 흔히 얘는 그냥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죠. 여러 면에서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지난 영상에 다루었었던 삽살개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토종견들이 유전적으로 같은 뿌리이다 라는 것에 이 성격적 특징들이 겹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삽살개의 특성과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키우는 삽살개 시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